오른쪽 아래에서 ggplot2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열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못 올릴 것 같아요. 제가, 예. 그래서 요거는 해보시고, 안 되면 그냥 내가 했는데 오류가 떴다라면 그걸 올려주시면 제가 답을 좀 드릴게요. 그냥 열려있는 문제인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다 답을 달려면 또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그리고 생각을 조금 해볼게요. 제가 만약 여유가 생기면 질문이 또 너무 많이 오면 그게 더 귀찮을 수 있어서 제가 한번 봐서 한번 또 답을 달아서 올리던가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ggplot라고 하는 세 번째 스크립트고요. 요거는 그림 그리기예요. 그림 그리는 거라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회사에서도 보면 생각보다 그림을 많이 안 그려요. 그래프 같은 거 그릴 일이 많지 않거든요. 회사들은 되게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그림을 그리는 순간 저거 사기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질 때가 많아요. 우리도 뭐 기사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그래프 장난질이 너무 심하죠. 예. 막 사기칠 때가 많거든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상관없이. 이게 기본적으로 기자들도 문제가 있어요. 기자들의 소양에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적절한 그래프를 그리는 것과 그 다음에 적절한 그래프를 보고 적절히 해석하는 것들이 좀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좀 단점들, 지금의 상황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R로 그림을 좀 그려야 될 때가 많고 저는 그림을 많이 그리는 게 좋다라고 항상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본 함수가 아니라 ggplot라는 패키지를 활용해서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를 여기서 좀 빠르게 살펴볼 텐데요. 근데 그림을 그릴 때 생각보다 중요한 게 색깔이에요. 그래서 색깔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 텐데 기본 우리 튜토리얼에서 나왔던 함수 중에 기본 함수 중에 플랫이라는 함수는 점을 찍는 역할을 하거든요. 산점도라고 하는 걸 그려주는데 지금은 0,0의 점에다가 PCH 점의 모양은 16번이 차 있는 동그라미예요. 숫자마다 다른데 차 있는 동그라미를 CX는 10, 10배 크기로 해가지고 색깔을 검은색으로 찍겠다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거 실행을 해보면 오른쪽 아래에 아마 플라츠라는 탭이 활성화되면서 점이 찍힐 거예요. 혹시 여기에 빨간색으로 막 오류 문구가 뜨면서 점이 안 찍히시는 분 계신가요? 네, 한 분 또 계신가요? 그거는 녹화를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윈도우에서 환경이라고 입력을 해보면 시스템 환경 변수가 나올 거예요. 계정에 말고 시스템 환경 변수가 나오면 여기 들어가서 환경 변수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TMP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게 중간에 아마 한글 이름이 들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 한글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그림 같은 거 그릴 때 임시로 뭔가 데이터를 저장한 다음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RStudi오가 한글이 껴있어가지고 경로 같은 거 인식을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적당히 편집하신 다음에 적당한 폴더, 중간에 한글이 들어가 있지 않은 폴더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거 녹화를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한 말이고 안 되면 카톡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잠시 정지를 그래서 그림이 안 그려지시면 환경 변수라고 하는 거에서 그렇게 TMP라고 하는 거를 한글이 없는 경로로 바꾸신 다음에 RStudi오를 껐다 키면은 해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색깔마다 이름이 있어서 핑크 해서 실행을 해보면 핑크색 점이 찍히고 뭐 다저 블루 같은 좀 복잡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색깔도 있습니다. 여기는 PDF 파일을 참고를 하면 이렇게 색깔 이름이 있는데 이게 색깔 이름 가지고 그림을 그릴 리는 없어요. 왜냐면 회사를 가보면 회사의 색깔, 삼성 블루, 뭐 LG 레드 이런 게 여기 색깔 이름에 등록되어 있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CI라고 하는 곳에서 브랜드 팀에서 다 정해놨거든요. 출판물에 쓰는 우리 회사의 색깔을 어떻게 할 거냐, 판톤 컬러 같은 걸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화면 같은 거에 뿌려질 때는 삼성 블루, 뭐 LG 레드를 어떻게 할 거냐를 보통 이제 RGB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RGB는 빛과 관련된 거예요. 영상 매체 쪽에서의 색깔 조합인데 예를 들면 우리 고대의 크림슨 있죠. 코리아 유니버시티 크림슨 같은 경우에는 판톤 컬러로 202C라고 하는 걸 쓰는데 이게 제가 찾아봐도 RGB로는 어떻게 하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이게 판톤 컬러와 RGB가 좀 다를 때가 있거든요, 회사가.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판톤 컬러로 들어가 보니까 저기서 보니까 쟤는 RGB로 표현했을 때는 빨간색을 255를 맥스로 봤을 때 빨간색을 134만큼, 초록색을 38만큼, 파란색을 51만큼 섞으면 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걸 넣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샵이 달려있는 숫자 6자리가 나올 텐데 원래 이게 숫자는 아니고 이게 16진수예요. 숫자긴 한데 16진수예요. 지금 우리가 숫자 크지 않아서 다 그냥 아라비아 숫자 0부터 9까지만 나왔지만
우리가 숫자 두 자리를 표현할 때 10진수를 쓰게 되면 1의 자리, 10의 자리 각각 0부터 9까지 10개 있어가지고 00부터 99까지 10 곱하기 10에서 100단계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색깔 같은 거 표현할 때는 1의 자리 16진수, 10의 자리 16진수를 쓰는 거예요. 그럼 1의 자리를 0부터 F까지 16개, 10의 자리도 0부터 F까지 16개면 00부터 FF까지 256단계를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6색 그런 게 의미가 여기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RGB 값을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값을 집어넣으면 이걸 그냥 16진수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샵이 달려있는 채로 6자리, 16진수 6자리로 표현을 해줍니다. 근데 요 샵이 달려있는 저 6자리를 컬이라고 하는 거에 집어넣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우리 학교 색깔, 뭐 회사 색깔을 가지고 그림 같은 걸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참고로 여기 뒤에다가 이제 알파라고 해서 투명도도 조절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FF, 그러니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완전히 진하게인데 요걸 예를 들어서 제가 뭐 80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면 그러니까 투명도를 약간 조절을 하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점을 여러 개를 찍었을 때 티가 나도록 투명도 같은 것들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근데 모든 그래프를 우리 학교의 크림슨 색으로 칠할 수는 없거든요. 뭐 학교와 관련된 거에서는 뭐 그렇게 하겠지만, 혹은 뭐 내 프로젝트를 할 때 보면 내 나름의 템플릿이 있을 수 있고 막 그럴 수 있는데, 모든 걸 크림슨에 막 조금 완전 크림슨, 덜 크림슨 이렇게 하긴 좀 그렇단 말이죠. 다양한 색깔을 쓰는 게 좋은데 우리가 생각보다 색깔의 감각이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남자는 심하고 여자들은 뭐 이렇게 우리가 뭐 틴트라든가 이런 색깔들은 조금 민감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막 뛰어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남이 만들어낸 색깔 조합을 쓰는 게 좋은데 알컬러 브루어라는 패키지를 설치하고 불러와 볼게요. 그러는 동안에 제가 여기 컬러 브루어 2라고 하는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이게 뭐냐면 그 색감이 좋은 사람들이 미리 색상 조합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은 사이트예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설치한 R 컬러 브루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R에서 이 컬러 브루어에 있는 그 색깔 조합들을 그냥 가져다가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패키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보면은 위에 제가 색깔 같은 거 개수를 지금 3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한 9개, 9 정도로 늘린 다음에 보면 그러니까 시퀀셜이라고 하는 거는 흰색부터 시작을 해서 혹은 약간 노란색, 상아색으로 시작해서 좀 진하게까지 이렇게 9단계로 구분하는 거고요. 색상 조합을 클릭을 하면 여기 헥스라고 해서 우리가 방금 만든 것처럼 샵 달려있는 6자리 코드가 나와요. 이걸 일일이 복사 붙여넣기 하면 귀찮으니까 만들어 놓은 패키지가 R 컬러 브루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름만 잘 보시면 되는데 display.brewer.all이라고 하는 명령어 패키지가 설치가 된 다음에 라이브러리 rcolor brewer에서 이 패키지 불러오고요. 그런 다음에 display.brewer.all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하면 아마 이렇게 오른쪽 아래 팔레트가 이렇게 표현이 될 건데요. 우리 여기서 줌이라고 하는 거 한번 눌러볼게요. 플라츠 탭에서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게 창이 작아서 잘 안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플라츠 탭에 아래에 있는 줌이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새 창에 보일 거예요. 그렇죠? 새 창으로 보면 되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색깔들의 이름들입니다. 이름들. 좀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세 번째 거. 이상하게 생겼지만 이게 옐로우, 그린, 블루거든요. 그래서 상아색부터 시작해서 이게 청록색, 그린 거쳐서 파란색으로 하는 색상 조합인 거예요. 나중에 그림 그릴 때 우리 튜토리얼에 나와 있지만 열지도 같은 거 그릴 때 이 조합을 사람들이 좀 많이 써요. 다른 것도 괜찮아요. 블루스 이런 거 쓰면은 그 파란색 조합인 거예요. 그래서 흰색부터 시작해서 파랗게 가는 거. 레즈는 당연히 흰색부터 시작해서 빨갛게 가는 건데 사람들이 바깥에서 봤을 때 옐로우, 그린, 블루 이걸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럼 중간에 있는 것들은 약간 범주형 변수, 그룹을 좀 표현할 때 쓰는 것들인데 set 1, 2, 3가 있죠. 그래서 set 1이 조금 강한 거, set 2가 조금 덜 강하고 set 3는 좀 연한 거고 파스텔, 완전 파스텔 톤의 조합도 두 개가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것들은 중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을 거쳐서 양쪽으로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이 제일 하얗고 양쪽으로 끝으로 갈수록 빨갛게, 파랗게 이렇게 양쪽 끝으로 가는 약간 우리 등고선도의 느낌 있잖아요. 산, 바다 깊이 이런 느낌. 혹은 주가 같은 걸 표현한다고 하면 안 올랐어요, 보합이에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내렸어요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조합들이 이렇게 세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우리가 쓸 ggplot2라는 패키지에서 나중에 보면 여기 있는 색깔 이름들을 가지고 그림들에 쓸 색깔들을 지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름들만, 내가 좋아하는 이름만, 색깔 조합의 이름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건 요건 생략하도록 할게요. brewer.8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숫자 넣고 이름 조합하면 이 색상 코드가 나온다라고 하는 건데
복붙할 필요가 없이 나온다라는 건데 ggplot2라는 패키지가 알아서 아무튼 이름만 알고 있으면 해줄 거예요. 우리는 이 패키지 처음 보는 거니까 인스톨 패키지로 설치하고 라이브러리 머시기를 써가지고 불러오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gplot2라는 패키지를 써가지고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이게 좀 특이한 거는 패키지 이름은 ggplot2인데 여기에서 주로 쓰는 함수의 이름은 2 빼고 그냥 ggplot이라는 함수를 좀 많이 쓸 거예요. 라이브러리 ggplot2를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사이트가 있는데 요 사이트를 한번 나중에 복사하셨다가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만든 건 아니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DPLYR, 그 다음에 ggplot2,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있는 뭐 tidy야 이런 것들이 패키지의 묶음들이 있거든요. tidy버스라고 해서 우리 마블에 보면 마블의 나름의 그 세계관이 있듯이 이것도 데이터 분석에 나름의 자기들이 패키지를 묶어가지고 나름의 분석관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에 관련된 설명된 책이 하나가 있어서 이게 웹에 온라인에 떠 있는 책이라서요. 들어가 보셔도 되고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따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그냥 그림을 그릴 때는 아니고 원본 데이터든 아무튼 요약된 데이터든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요약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요약한 다음에 그림을 그릴 때가 많기 때문에 여기 tidyR이라고 하는 건 아직 안 배운 거라서 요거는 놔두고요. 지금은 우리가 굳이 할 필요는 없긴 한데 보통 이렇게 DPLYR 패키지를 같이 불러올 때가 많아요. 요약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볼 예제 데이터는 인슈어런스라는 데이터고요.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같이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실습 데이터는 우리 튜토리얼에도 있었고 방금 처음에 데이터 불러올 때도 썼던 그 스튜던트 퍼포먼스라는 데이터를 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슈어런스 데이터는 아까 봤던 그 보험료 데이터예요. 이런 조건에 따라서 보험료가 어떻게 다른지에 해당한 데이터고 스튜던트 퍼포먼스 같은 게 미국의 우리 수능 시험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에 따라서 수학 성적이 어떤가, 국어 읽기는 어떤가, 쓰기는 어떤가에 대한 성적들이 있는 데이터입니다. 한 명 한 명에 대한 데이터죠. 두 개 다. 네. 기본적으로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그린지 살펴볼 건데 이건 튜토리얼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인슈어런스 데이터, 보험료 데이터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회원 한 명당 한 줄씩에 있는 데이터인데 거기에 보면 성별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섹스라는 이름으로 변수가 있는데 그럼 이게 남자가 몇 명인지 여자가 몇 명인지를 모르죠.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DPLYR을 배웠지만 원래 기본 함수에서는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써요. 그러니까 테이블이라는 함수에다가 범주형 변수를 하나 집어넣고 이걸 그냥 할 수도 있지만 적당한 이름으로 저장을 한 거고요. 제가 T1을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남자는 몇 명입니다. 여자는 몇 명입니다. 숫자가 나오겠죠. 그렇죠. 요 숫자를 계산된 표를 바플롯이라고 하는 막대 그래프를 그려주는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오른쪽 아래에 보는 것처럼 막대 그래프가 그려지는 식입니다. 여기도 분업이에요. 아래에 있는 기본 함수도 보면 데이터를 가지고 숫자를 계산해주는 요약값을 계산해주는 함수가 있고 그 계산된 값을 무언가 그림을 그려주는 함수에다가 그리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식인데 우리가 어떤 회사를 가건 여기 방금 그려진 기본 함수로 그려진 요 그래프는 절대 복붙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그려놓으면 우리가 막 템플릿 막 이쁘게 다 만들어놨는데 이 그림 딱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깨지죠. 너무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ggplot2라는 보통 패키지를 써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첫 번째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림을 좀 이쁘게 그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살펴보겠지만 ggplot2라는 패키지를 쓰면은 그림과 관련된 모든 것, 그림의 그래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손댈 수 있고 여러분이 어떤 그래프를 그리고 싶건 거의 대부분의 그래프들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다 살펴보기에는 좀 어려워서 기본적인 사용법만 같이 한번 훑어보도록 할 건데요. 방금 우리가 테이블이라는 함수와 바플롯이라는 함수를 써서 그린 막대 그래프를 ggplot2라는 패키지에서 어떻게 그리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함수로 만든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 여기 x축에 뭐가 있고 y축에 뭐가 있는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프를 보면 막대 그래프에 x축에는 우리가 지정한 섹스라고 하는 변수 있죠. 성별이라고 하는 변수가 들어가 있어서 뭐 female이라든가 male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고 y축에는 이게 막대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펴본 그 count라는 함수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 수를 세워서 막대 높이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y축에는 사람 수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x축에는 누가 봐도 성별이라는 변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ggplot2라는 패키지에서 그런 그림의 x축에는 뭐가 있고 y축에 뭐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게 되는데 지금 보면 이게 ggplot2라는 함수의 사용법인데요. insurance라는 데이터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ggplot이라는 함수로 보내는 거예요. 나 insurance라는 데이터 가지고 그림 그릴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ggplot은 이 데이터는 공급이 된 거고 이걸 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릴지를 이제 막 옵션지를 통해서 정의를 하게 되는데 ggplot 안에서 무조건 나오는 함수가 AES라고 하는 aesthetic이라고 하는 함수, 부분 함수예요. 딸려 있는 함수예요. 아파트 상가에 보면 에스테틱이 많잖아요. 이게 다 미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림과 관련된 미용적인 부분들 정의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고 싶은 그림은 막대 그래프인데 막대 그래프에 보면 X축에 성별이라는 변수가 들어가 있죠. 섹스라는 변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AES 안에서 알려주는 게 야, X축에 성별이라는 변수 집어넣을 거야 알려주는 거예요. 요만큼만 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굳이 범위 지정할 필요는 없고 그냥 커서를 두시고 컨트롤 엔터만 하면 돼요. 실행해보면 그림이 그려지는데 X축에 진짜 섹스라는 변수가 들어가서 female, male이라고 하는 정보만 들어와 있는 판때기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ggplot이라고 하는 것과 AES라고 하는 딸려있는 함수가 해주는 건 뭐냐면 판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틀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축에 어떤 변수가 있다, Y축에 어떤 변수가 있다만 잡아주고 실질적으로 거기다가 무언가를 더하거나 옵션을 바꾸거나 하려면 계속 이 판때기에다가 더하기를 써가지고 업데이트하거나 추가라는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대 그래프를 그리니까 이게 함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GOM으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각각의 그래프마다 GOM 뭐식이라는 함수들이 있어요. 나는 이번에는 막대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니까 GOM 바라고 하는 걸 더해주면 원래 있던 판때기에 이렇게 GOM 바를 더해줬으니까 막대 그래프가 추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보면 계속 이제 옵션질인데 요만큼 하면 우리 기본 함수에서 만들었던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똑같은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 ggplot의 좋은 점은 좀 손대기가 좀 편한 게 예를 들면 우리 ggplot이라고 하는 AES라고 하는 그 딸려있는 함수에서 보면 x는 정했죠. 근데 그거 말고 fill이라고 하는 걸 또 지정할 수가 있는데 fill은 영역을 칠하는 걸 의미를 하고요. 요거를 그룹에 따라 어떤 변수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region이라고 하는 변수에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칠을 해줘라고 하면 여기 있는 그림에서 그룹에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해서 쌓아 올린 막대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가 바뀌면 옵션이 추가가 되면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를 쌓아 올린 거죠. 근데 우리가 쌓아 올린 막대 그래프 말고 예를 들면 나란하게 펼친 막대 그래프를 그리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옵션 중에 이번에는 GOM 바라고 하는 막대 그래프를 그려주는 함수의 옵션에서 보면 포지션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가지고 이게 원래 스택일 거거든요. 쌓아 올린 건데 기본값이 이거를 닷지로 바꾸겠다라고 지정을 해주면 얘가 옆으로 펼쳐진 막대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그림을 그리는 함수마다 조금씩 이름은 다른데 scale underbar fill, 그러니까 뭔가 칠을 하는 것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색깔을 바꿔주는 함수들이 있는데요. 파레트는 이라고 한 다음에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색상 조합의 이름들 있죠.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set 1, set 1을 집어넣고 실행을 해보면 기본 색상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컬러 브로어에 있던 색상 조합 중에서 set 1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색상 조합을 쓸 수 있고 당연히 set 3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보면은 그 색상 조합을 그대로 갖다 쓸 수 있게 해놨습니다. 컬러 브로어에 있던 색상 조합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에다가 더하기 한 다음에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팔레트라고 하는 거 뒤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색상도 조금씩 바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것들을 다 더할 수 있어요. 더하기 한 다음에 바꾸기만 하면 여기는 우리 흔히 말하는 범례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죠. 네, 레전드, 영어로 레전드라고 부르는 이거를 위로 올려주세요, 그림 안으로 넣어주세요, 밑으로 빼주세요. 이것도 더하기 한 다음에 뭐시기로 바꾸면 되고 글자 크기 키우고 싶어요 이런 거 있죠. 그것도 더하기 한 다음에 뭘 하면 되는데 이거는 책 같은 게 있어요. 공짜로 나와 있는 이거 설명을 만든 분들 설명을 해놓은 R 그래픽스 쿡북 이런 책이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구글링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글링을 잘하면 되는데 같이 한번 아무거나 검색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그림에 대해서 손대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구글에다가 키워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구글에 가서 검색할 때는 꼭 R 띄우고 패키지 이름 넣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혹은 그 키워드들을 잘 넣어주면 되는데
지금은 우리 gg플2를 가지고 할 거고 글자의 크기잖아요. 그럼 R 띄우고 gg플2하고 글자니까 텍스트하고 크기니까 사이즈. 개떡같이 검색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게 구글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changing 폰트 사이즈 뭐 이렇게 거기다가 우리가 빼먹은 키워드가 axis라고 하는 게 축에 있거든요. 축에 있는 글자 크기 이런 거 바꿔줘 이런 게 나오는데 주로 많이 뜨는 사이트가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사이트들이 많이 떠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질문을 올리는 거예요. 나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gg플2 패키지 써가지고 요렇게 했는데 근데 글자 크기 못 바꾸겠어.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면 사람들이 요렇게 스크립트를 보통 이제 달아주거든요. 여기 있는 스크립트가 R 스크립트인데 보면은 얘는 점을 찍은 거고 거기 글자 크기 이거 회전 막 시키고 이런 거 했는데 그러면 띵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뭐 텍스트 어쩌고 저쩌고 요만큼을 추가를 해준 거예요. 더하기를 써가지고 그럼 저도 똑같이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더하기 포함해서 컨트롤 C 복사를 한 다음에 제가 만들었던 거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기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더하기까지 포함 요만큼이 추가가 된 거죠. 그렇죠?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실행해보면 일단 글자 크기가 커졌고 그럼 X축에 보면 막 여기 일단 그 이름도 막 90도가 회전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게 의미를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 이게 텍스트는이라고 한 다음에 이게 글자 전체적인 글자와에 대한 옵션을 지정하는 건데 엘레멘트 언더바 텍스트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글자 크기를 다 20으로 키운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X축에 있는 텍스트 X니까 X축에 있는 글자에 대해서 이번 엘레멘트 텍스트를 써가지고 앵글, 회전을 90도를 시켰다. H저스트는 이게 회전시키면 이게 글자가 이게 우리가 레이블이라고 하는 부르는 부분이 그림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으니까 이걸 아래로 한 칸만큼 내렸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럼 이렇게 남이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를 붙여넣기 한 다음에 내가 만들고 싶은 거에 따라서 조금씩 수정만 하면 뭐든 다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세부적인 것들을 다 손댈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때마다 더하기 명령어가 되는 거예요. 더하기 뭐시기를 할 때마다 다 손댈 수가 있는데 귀찮죠. 엄청 귀찮죠. 근데 요것도 우리가 우리 데이터 요약에서처럼 뭔가 확장 가능성에 좀 염두를 둬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한번 처음에 귀찮긴 하지만 한번 그림을 그리는 스크립트를 짜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데이터만 바꾸면 똑같은 그림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건 엑셀도 동일하죠. 엑셀도 그림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원본 데이터만 바꾸면 할 수 있죠. 근데 엑셀은 예를 들어서 근데 거기서 뭔가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클릭질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스크립트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스크립트에 있는 숫자 같은 걸 조정을 하거나 뭐 주석 처리를 하거나 말거나에 따라서 그림들이 바뀔 거니까 얘가 또 그런 면에서 또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요 끝에 나오지만 이렇게 만든 그림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도 가능해요. 이거 하신 다음에 줌을 클릭해서 새 창으로 띄워져 있죠. 이 줌 되어 있는 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카피가 되거든요. 복사해서 붙여넣기도 돼요. 근데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보통은 명령어를 써가지고 바깥에다가 또 보내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근데 더하기 중에서 제일 추천드리는 거 기본적으로 해야 될 더하기가 어떤 거냐면 여기 있는 띠 미니멀이에요. 테마 미니멀 테마를 추가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림 막 그려진 다음에 백그라운드를 보시면 이렇게 회색 판때기가 붙어 있어요. 회색 판때기가 붙어 있는데 우리 PPT 같은 게 붙여 놓으면 회색 판때기가 잘 안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판때기 없이 아주 미니멀한 테마를 기본으로 지정하는 게 좋은데 그게 띠 미니멀이고요. 이거 실행을 해보면 지금 글자 크기는 안 바뀌었으니까요. 그림이 그려지고 이렇게 판때기 없이 그냥 보조선 같은 것만 시커멓게 조금 검게 나와서 요거를 그냥 제일 추천을 드려요. 요걸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그럼 상황에 따라서 나머지 것들은 구글링 하셔가지고 더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적인 흐름인 거예요. 데이터를 gg플2에다가 gg플이라는 함수에다 집어넣는데 AES라는 함수 안에서 X축에 뭐가 들어오고 지금은 안 했지만 Y축에는 뭐가 들어올 거고 색깔은 지금은 채우기니까 fill을 썼지만 나중에 뭐 점 찍는다라고 하면 점의 색깔은 뭐 컬러라는 옵션을 써가지고 뭐에 따라 다르게 할지 사이즈는 뭐에 따라 다르게 할지 이런 것들 AES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정하고 더하기 한 다음에 GOM 뭐시기로 시작하는 함수를 붙이면은 그림이 막 그려질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옵션을 막 더하기 해가지고 그림과 관련된 속성들을 하나씩 바꿔나가는 게 ggplot2 패키지의 사용 방법입니다. 근데 밑에 있는 내용은 그냥 제가 이제 몇 가지 상황마다의 어떤 그림들을 어떻게 그릴 수 있냐에 대한 설명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용법은 이렇고, 그럼 우리가 특정한 상황들마다 어떤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그래서 한번 쭉쭉쭉 실행을 해볼게요. 위에서 그린 GOM bar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그린 그림은 어떤 거냐면
관측치, 원본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X축에 들어간 변수에 대해서 count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알아서 개수를 센 다음에 알아서 막대로 높이를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GOM 바로 그릴 수 있는 그림은 뭐냐면 관측치수를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관측치수 말고 예를 들면 남자 여자의 보험료 평균 청구 금액을 계산한다면 평균값을 계산한다면 이걸 막대 그래프로 그리고 싶을 수도 있죠. 사람 수가 아니라 요약된 값으로 표현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GOM 바를 못 써요. 그때는 GOM 컬이라고 하는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놨는데 요거 생소하지만 우리가 방금까지 했던 DPLYR을 써가지고 데이터를 요약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슈어런스 데이터를 어디론가 보내가지고 AGG라고 하는 걸로 보내는 건데요. 대신 하나 좀 이상한 거는 뭐냐면 그룹 바이 서머라이즈는 괜찮지만 중간에 보면 뮤테이트라는 함수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얘는 아까 세요일에 나왔던 개예요. 세요일에 해당하는 애죠. 세요일 만들 때 했던 건데 보통 이 뮤테이트를 써가지고 하는 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치형 변수를 구간화시키는 거예요. 카드사도 여러분은 많이 안 쓰지만 카드사도 고객들을 나눌 때 카드 한 달 동안 쓴 금액을 보면 다 상들만 천차만 배일 거잖아요. 천차만 배에 따라서 대응하는 건 너무 복잡한 일이거든요. 구간을 시키는 거예요. 안 쓴 사람 10만원까지 쓴 사람 30만원까지 70만원까지 100만원까지 100만원 이상 쓴 사람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있다라고 해서 수치형 변수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잘라가지고 구간화를 시켜서 활용할 때가 많은데 그 작업을 해주는 함수가 cut이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인슈어런스 데이터에 보면 BMI라고 해서 우리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어떤 변수가 있는데 이게 25를 넣으면 과체중, 그 다음에 이게 30을 넣으면 비만 1단계, 35를 넣으면 비만 2단계, 40을 넣으면 이제 고도 비만 보는 그 지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구간화를 써서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경계값들을 활용해서. 제가 해놓은 게 뭐냐면 cut이라는 함수에다가 BMI라는 변수를 집어넣고 요거를 breaks라고 해서 그 경계값들을 주는 거예요. 근데 시작하는 값은 충분히 작게, 끝나는 값은 충분히 크게 0과 100을 준 거고요. 중간에 보면 30, 35, 40을 넣어서 0부터 30까지, 35까지, 40까지, 40 이상 이런 식으로 4개의 구간으로 쪼개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럼 관측치가 예를 들어 1000명이 있다고 하면 1000명의 각각의 BMI가 있을 건데 그 BMI를 봐서 4개 구간 중에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를 알이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게 레이블즈, 그러니까 라벨이죠. 이름을 다는 건데 첫 번째 그룹의 이름은 그냥 G1, 그룹 1, 두 번째 구간에 들어간 사람은 G2로 보겠다, 세 번째는 G3, 네 번째는 G4로 보겠다. 이렇게 이름을 좀 이쁘게 달아달라고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요만큼만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뮤테이트라는 돌연변이 임시 변수를 만들어주는 함수에다가 컵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BMI를 그룹화 시켰는데 실행을 해보면 잘려서 좀 그렇긴 하지만 원래 있던 변수 뒤에 여기 있는 BMI에 따라서 G1부터 G4까지 새로운 변수가 임시로 만들어지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요약값을 계산을 할 때 그룹 바이에다가 제가 넣은 변수를 보시면 스모커 흡연 여부와 함께 여기 BMI 그룹이라고 해서 뮤테이트에서 임시로 만든 변수를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이제 뮤테이트의 사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변수는 아니에요. 원래는 BMI라는 변수가 있는데 보통 수치형 변수를 가지고 분석이 잘 활용하지 않으니까 수치형 변수를 BMI를 컷을 써서 구간화를 시킨 다음에 이걸 BMI 그룹으로 임시로 만든 거고요. 이 임시로 만들어진 그룹 변수를 그룹 바이에 집어넣고 서머라이즈에서 사람수와 제가 랭스를 표현하긴 했지만 이게 그냥 사람수죠. 사람수와 차지지의 평균을 계산한 겁니다. 요걸 AGG라는 이름으로 저장한 거예요. 그럼 AGG에 이렇게 흡연 여부와 BMI 등급에 따라서 총 8개의 그룹의 사람수와 평균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평균을 가지고 막대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예요. 이때는 GOM 바를 못 쓴다라는 거죠. GOM 바는 사람수 건수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예를 들어 건수를 계산해 보면 조합별로 다 한 건밖에 없는데 다 1111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말이 안 되고 우리는 GOM 컬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 AGG라고 하는 걸 이번에는 gg플랫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gg플랫에 집어넣고 에스테틱 부분에서 X축에는 BMI 그룹 G1부터 G4까지 4개가 들어올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Y축은 GOM 바를 쓸 때는 알아서 지가 사람수를 세워줬지만 지금 내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Y축은 내가 만든 AGG라고 하는 데이터에 보면 민이라고 하는 평균값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림을 높이를
고비를 해줘라는 거고, 색깔 칠하는 거는 흡연 여부라고 하는 스모커라는 변수가 있을 거니까 그거에 따라 색깔 다르게 해줘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크게 달라진 건 없고 함수 이름이 GOM_bar 대신에 GOM_col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GOM_col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에서 건수만 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는 GOM_bar, 그 다음에 계산 요약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릴 때는 GOM_col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색깔이 기본 색깔 순서가 이게 빨간색, 파란색 순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게 되면은 이게 비흡연자가 빨간색, 흡연자가 파란색으로 나와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흡연자가 좀 색깔이 진했으면 좋고 빨간색이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색깔 우리 지정하는 그 팔레트 뒤에다가 디렉션을 여기 1 아니면 -1이거든요. 뒤집어 보면 색깔의 순서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옵션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거를 옵션으로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밑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정도고 집에서 하면 되는 거라서요. 하나 정도만 우리 같이 실습을 하고 직접 그림을 해보고 그려보고 넘어갈 텐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작은 무조건 이거예요. 스터드 펄프라고 하는 거 학생들의 그 시험 성적 있죠. 그 데이터로부터 시작될 거라서 요거 파이프라인을 시작할 건데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부모의 교육 수준별로 사람 수가 몇 명인지 학생 수가 몇 명인지 그냥 막대 그래프로 그려보는 거예요. 요거는 GOM_bar라고 하는 걸 쓰면 될 거예요. 두 번째 거는 조금 복잡한 게 요 데이터에서 부모의 교육 수준별로 수학 성적의 중앙값을 메디안이라는 함수로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한 5분 정도 급하긴 하지만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고 밑에 있는 거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이라도 한번 움직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문제 중에서 첫 번째 건 좀 쉬울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R이라고 하는 도구를 쓸 때 주로 키보드로 명령어들을 막 만들어내죠. 이게 자동 완성 기능이 있어가지고 함수들을 막 조합할 수 있는 거 다 좋은데, 이게 나중에 특히 그림 그리는 것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함수가 많아요. 이거를 내가 다 타이핑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서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글링 했던 것도 보면 남이 해놓은 걸 일단 긁어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정하는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있는 두 개의 문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거예요. 이걸 내가 직접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거는 그냥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거는 좀 복붙을 할 거고요. 첫 번째 거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인데 그냥 부모의 교육 수준별로 사람 수가 몇 명 있는가를 세는 거죠. 세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건데 요거 우리 카운트 함수를 쓴다라고 해보면 카운트 함수에다가 이 그룹 변수만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실행을 하면 일단 사람 수는 이렇게 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부모의 교육 수준별로 학생 수가 몇 명씩 있는가는 나올 텐데 이걸 가지고 막 비교를 하려고 하면 어디가 많니 적니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그냥 사람 수를 그림을 그릴 때는 우리 파이프라인으로 데이터를 ggplot이라는 함수에다 보낸 다음에 ggplot 함수에서는 무조건 AES라는 딸려있는 함수가 있어서 AES라는 함수를 추가로 지정해 주고요. 요 안에서 X축에다가 이 부모의 교육 수준이라고 하는 내가 변수가 들어올 거야 라고 지정해 줍니다. 그런 다음 실행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판때기가 하나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고 그럼 여기다가 ggplot으로 넘어온 다음부터는 파이프라인이 아닌 거예요. 무조건 ggplot으로 넘어온 다음부터는 무조건 더하기거든요. 더하기를 한 다음에 GOM_bar라고 하는 걸 쓰면 돼. 알고 있죠? 실행해보면 막대 그래프, 방금 계산한 카운트로 계산한 거 대신에 그냥 막대 그래프가 그려지는 식이에요. 여기서 뭐 색깔을 어떻게 하고 쌓아 올리기를 할지 펼치기, 이건 이제 추후의 문제인 거죠. 근데 밑에 있는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좀 복잡할 수 있거든요. 요런 문제, 그쵸? 일단 요약값도 계산해도 복잡하잖아요. 요런 거는 위에 있는 이런 함수들을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복사해서 쓰는 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좀 오히려 아닐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아니네요. 요만큼 제가 일단 복사를 할게요. 쭉쭉쭉 복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데이터는 내 데이터를 써야겠죠. 네, 지금은 데이터를 써야 되니까 _pulp라고 하는 걸 넣고 파이프라인을 쓸 텐데, 그 다음에 복사는 그대로 일단 모른 척하고 붙여넣기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부모의 교육 수준별로 수학 성적의 뭐시기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붙여넣기를 했는데, 스모커니 BMI 그룹인 이거는 인슈어런스 데이터에 쓰던 거고, 나는 지금 내 데이터에 있는 거 넣어야 되니까 요만큼을 복사해서 그룹 바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요약을 해야 되는데, 나는 요약할 게 차지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죠. 나는 지금 매스 스코어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매스.스코어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 거에도 이렇게 매스 스코어로 바꿔주면 내 데이터를 가지고 이만큼의 요약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사람 수 몇 명인지, 평균 수학 성적은 몇 점인지가 나오는데, 지금 제가 문제 내놓은 걸 보면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을 계산하자고 했잖아요. 전체 성적을 보는 게 아니라 중간쯤 있는 애가 몇 점 받았는가가 중요한 거니까 함수 이름은 민이 아니라 메디안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의 이름도 그냥 적당히 med 이렇게 바꿀게요. 그럼 이만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위에서는 요약한 거를 agg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한 다음에 활용을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저는 이번에는 바로 요 데이터를 agg 씌우고 이렇게 파이프라인으로 바로 gg+로 보낼게요. 바로 gg+로 보내겠습니다. 그럼 AS에서 보면 BMI 그룹이니 이런 것들은, BMI 그룹이나 이런 것들은 위에서 제가 만들었던 지금 실습 데이터가 아니라 인슈어런스 데이터의 것이니까 X축에 들어갈 변수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모의 교육 수준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주고, Y축의 높이에 해당하는 변수는 민이 아니거든요. 내가 만든 거는 med라고 하는 거니까 민 대신에 med로 바꿔주고, 색깔은 지금 칠할 변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지우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갑니다. 나머지 GOM 컬, 이거 막대 그래프를 그리겠다, 그 다음 색상은 이런 걸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공통된 옵션이에요. 데이터에 따라 바뀌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데이터에 따라 바뀌는 부분은 에스테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X축에 Y축에 뭐가 들어올까, 요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라서 수학 성적의 중앙값을 계산한 걸 가지고 막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걸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안에서 우리가 변수 중에 뭐 여러 개가 있지만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names to purple에서 보면 변수 중에 젠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성별별로 이걸 또 쪼개서 보고 싶은 거예요. 부모 교육 수준 안에서 성별별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림은 좀 샵을 하나만 달기엔 좀 많아가지고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Alt Shift 화살표 아래로 하면 그냥 Ctrl C, Ctrl V 한 거 똑같긴 한데 범위를 지정한 만큼이 요만큼 복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여기 우리가 ggplot 안에서 나 성별별로 막 나눠서 그리고 싶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 fill는 gender라고 하는 걸 넣어보면, 실행을 해보면 얘 입장에서 황당한 거예요. 야, 젠더라고 하는 애가 없는데 뭘 가지고 그림을 그리라는 거냐인데,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한 걸 보면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요약된 데이터를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요약된 데이터 요만큼을 실행을 해보면 그냥 부모의 교육 수준별로 얼마다 밖에 없는 거예요. 젠더라는 변수가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못 그리는 거죠. 그러면 요약을 할 때 여기다가 그룹 바이에다가 젠더도 같이 넣어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부모의 교육 수준 안에서 성별별로 또 쪼개가지고 그림을 그려주는데, 수학 성적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남자가 좀 높고요. 요거 수학 말고 읽기나 쓰기로 해가지고 보면은 부모의 교육 수준 똑같은 수준 안에서 전반적으로 여자가 더 높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별에 따라서 좀 과목별로 성적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답이 없죠. 답은 제가 나중에 달아서 드릴게요. 우리가 근데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거도 이렇게 완전히 막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시도는 해봤죠. 시도를 해봤으면 나머지 것들도 시간만 있으면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는 있을 거예요. 지지고 볶고 하다 보면 될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넘긴 했지만 제가 주로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 많이 그리는 그림들 혹은 튜토리얼에서 나왔던 두 변수의 관계를 살펴보는 그림들에 대해서 쭉 한번 훑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지도, 이거 엄청 중요해요. 열지도는 X축의 그룹 변수 하나, Y축의 그룹 변수, 두 번째 그룹 변수가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 중간에 색을, 이렇게 두 그룹 변수의 조합에 대해서 색깔 같은 것들을, 이렇게 색깔을 진하기로 타일을 붙이는 듯한 느낌의 그래프인데요. 그래서 AGG2라고 하는 애를 만들 텐데, 요약을 해보면, 이번에는 퀀타일 함수를 써가지고, 예를 들면 차지주의 상위 10%가 얼만큼 청구하냐, 이런 걸 계산한 거예요. 근데 어떤 값을 계산했냐는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그룹 변수가 두 개가 있고 요약된 숫자가 하나 있는 거, 이게 우리 열지도의 기본적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gg플롯에다가 집어넣는데 X축의 첫 번째 그룹 변수, Y축의 두 번째 그룹 변수가 들어오고, 그러면 격자가 만들어지겠죠. 격자마다 GOM 타일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타일을 붙일 건데, 타일이니까 면적이 있는 거니까 색깔을 칠할 수가 있을 거예요. 색깔은 방금 위에서 계산한 Q90에 따라서 다르게 하겠다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실행을 하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열지도가 그려지는데, 이게 색상 조합이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거든요. 그럼 색상 조합을 바꾸고 싶을 때는 함수 이름이 또 조금 달라져서 스케일 언더바 필 언더바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걸 쓰면 로우, 제일 값이 작은 거는 흰색으로, 제일 진한 거는 우리 아까 봤던 뭐 고대색 크림슨이든 뭐든 아무튼 집어넣으면 저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혹은 스케일 언더바 필 언더바 디스틸러라는 옵션, 이게 이름들이 조금씩 다른데 여기다 옐로우, 그린, 블루를 집어넣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지정한 색깔에 따라 그림을 그리는 게 가능한데, 여기서도 보면 이게 Q90이라고 하는 애가 없을 때가 좀 짙은 파란색, 많으면 밝은 색이 나오는 거 볼 수 있는데, 얘네가 좀 서구적인 마인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없으면 하얗고 공백이 있고 거기니까 색깔을 칠해가는, 좀 채워가는 느낌이잖아요. 반대인 것 같아요. 이거 뒤집어야 되니까 우리 스케일 언더바 필 언더바 디스틸러라고 하는 옵션 안에서 컴마하고 탭 눌러보면 이렇게 디렉션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두 개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 중에 하나예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인데 1 놓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없으면 하얗게, 많으면 진하게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열지도 막 계산 만든 이유가 뭐냐면, 숫자 그룹 변수가 지금은 몇 개 안 되지만 나 회사 가보면 월별 뭐 영업부별 해보면 월 12개 있고 영업부 한 20개 있다고 하면 240개 숫자 있거든요. 절대 눈으로 숫자 비교한다고 해서 뭐 어디가 많고 적은지 절대 안 보여요. 근데 요거를 열지도로 그려놓고 보면 진한 데가 많구나, 누가 봐도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큰지 어디가 작은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 많이 그리고요. 실습은 데이터 가지고 나중에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산점도는 우리 그 예제 데이터를 가지고 볼 텐데, 그냥 X축에 매스 스코어, Y축에 리딩 스코어 넣은 다음에 더하기 GOM 포인트 하면 포인트가 점을 찍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산점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색깔 같은 걸 다르게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면적 같은 거 칠하기, 막대 그래프 같은 것들은 다 면적이기 때문에 걔는 칠할 때 field이라는 옵션을 썼는데, 점은 기본적으로 면적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차원이 좀 더 낮은 거예요. 그래서 걔는 컬러라는 옵션을 또 쓰게 되어 있습니다. field이 아니라 컬러를 젠더로 주게 되면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그려져요.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우리 튜토리얼에도 있었던 내용인데, 범주형 변수 하나와 그 다음에 수치형 변수 하나의 관계를 볼 때는 우리가 그룹별 평균, 앞에서 계속 계산했죠. 그룹 바이에다가 그룹 변수 넣고 그냥 서머라이즈해서 평균 계산해가지고 어떤 그룹이 평균이 더 높은지 낮은지를 봤는데, 우리 평균은 조심해야 되는 게, 평균은 특이한 사람이 한 명 들어오는 순간 엄청 휘청거릴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통장 자산 뭐 금수저가 아닌 이상 통장에 돈 얼마 없겠죠. 근데 갑자기 어떤 회사의 뭐 부회장님 이런 분이 막 앉았다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갑자기 평균을 구하는 순간 우리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우리의 평균 자산이 뭐 수십억, 수백억 대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게 평균이 엄청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범주형 변수와 어떤 수치형 변수의 관계를 볼 때 그룹별 평균을 많이 계산하긴 하지만, 우리가 또 그려봐야 될 그림이, 좀 더 관계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그려봐야 될 그림이 그룹별 상자 그림입니다. 그래서 기본 함수로는 박스 플롯 한 다음에 이런 방법들을 썼는데, 네. 근데 이거를 보면은 그룹 변수가 이렇게 X축에 들어와 있고, Y축에 보면은 수치형 변수가 들어와 있잖아요. 이 느낌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슈어런스라는 원본 데이터를 ggplot이라는 함수에다 보내는데, X축에는 그룹 변수가 있고 Y축에는 우리가 그 관심에 있는 수치형 변수가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이게 그룹별 상자 그림이 좋은 이유는 얘는 분포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상자 그림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위에는 지금 조금 점들로 찍혀서 그렇긴 하지만 상자 그림의 여기 아래 상자를 먼저 살펴보면 상자의 중앙에 진하게 표시된 거 있죠. 이게 중앙각이에요. 50%쯤 되는 사람이 중간쯤 있는 사람이 높낮이를 보면은 얼만큼 청구를 하고 있나 상자의 아랫변에 해당하는 게 25%거든요. 하위 25%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봤을 때 돈을 적게 하는 순서로 봤을 때 25%쯤 있는 사람이 얼만큼 청구하는가. 그 다음에 상자의 윗변은 75%라서 75%쯤, 그러니까 상위 25%쯤 있는 사람이 얼만큼 청구하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룹별로 보면 이게 상자의 중앙가까지를 보시면 차이가 없죠. 그렇죠? 아랫변도 높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윗변의 높이를 보면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룹별 평균을 계산을 해보면 세 번째 지역이 평균이 엄청 높게 나오는데요. 근데 이 상자 그림을 비교를 해보면 50%까지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위쪽에 있는 상위 50%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을 잘라봤을 때 밑에 있는 사람의 차이는 없고 위쪽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나는 걸 우리가 의미를 하는데요. 그래서 평균의 비교보다는 훨씬 더 뭐랄까 좀 더 면밀한 비교라고 볼 수 있어요. 분포의 비교라서. 근데 여기다가 좋은 점은 뭐냐면 지즈 플라투라는 거에서 이 필이라고 하는 게 색깔을 의미를 하는데 여기다 그룹을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흡연 여부에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해서 그림을 그려줘 라고 하면 이렇게 각각의 지역 안에서 다시 흡연 여부별로 쪼개기를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이제 뭔가 설명이 좀 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위 50%이긴 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그룹 변수를 한번 넣어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비흡연자 있죠.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은 차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없는데 세 번째 지역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 흡연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뭔가 띄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높이가 위에 떠 있거든요. 요게 뭔가 특이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 요것 때문에 세 번째 지역이 평균 청구 금액이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맨날 그룹별 평균만 구해보면 그냥 세 번째 지역이 높구나인데 설명이 잘 안 돼요. 근데 그림을 그려보면서 막 필이라든가 컬러에다가 막 그룹 변수를 막 바꿔가면서 넣어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뭔가 숨어있는 인사이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그려본 거고요. 이런 지지플라2를 가지고 그릴 수 있는 그림은 이런 링크 혹은 구글에서 R 띄우고 지지플라2 띄우고 갤러리라고 검색해보면 온갖 그림들이 나올 거고요. 그 하나하나 클릭을 해보시면 다 스크립트가 다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크립트 같은 걸 복사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데이터 이름, 변수 이름만 내 걸로 바꿔보면 거기에 나오는 그림들을 내 데이터로 똑같은 그림들을 그려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느낌만 알면 돼요. 데이터를 파이프라인으로 지지플랫으로 보낸 다음에 더하기로 바꾼다. 요거만 컨셉만 잘 알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조금 어려운 내용 중에 좀 유용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게 마지막 내용인데요. 파셋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파셋은 면을 의미를 하는데 우리도 뭐 필이라든가 뭐 컬러에다 그룹 변수를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거 말고 좀 그룹별로 똑같은 그래프를 똑같은 거를 그룹별로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그려주는 그림이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보면 히스토그램을 제가 하나 그릴게요. 지금 그린 그림은 흡연 여부별로 좀 색깔을 구분해서 쌓아 올린 히스토그램이에요.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게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은 도수 분포표를 만들어가지고 그거에 따라 높낮이를 표현한 건데 색깔을 다르게 해서 그린 거예요. 근데 요거를 밑에 있는 스크립트를 보시면 하나가 딱 달라진 게 뭐냐면 facet underbar 랩이라는 함수가 더해졌어요. 그런 다음 물결 뒤에 제가 region이라고 하는 변수를 넣었는데 위에서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그렸잖아요. 요거를 region별로 쪼개서 그리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필이라고 하는 거에 스모커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색깔을 더 이상 이렇게 지역별로 다르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요 facet underbar 랩이라고 하는 걸 쓰면은 지역별로 쪼개주는데 지역이 4개가 있으니까 적당히 2 곱하기 배열을 해주는데요. 얘가 왜 좋냐면 우리가 물론 위에서 필터 같은 걸 쓸 수도 있어요. 그림을 그린 거 위에다가 제가 필터 한 다음에 region 넣는 해서 예를 들면 사우스 이스트 이런 걸 넣어가지고 부분 선택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얘는 사우스 이스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그리는 그림이라서 여기 X축에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케일 있죠. 그게 예를 들면 2만 단위 정도가 있고 최대값이 얼마 있고 Y축에 이게 사람 수 같은 거에 생각해보면 60이 맥스인데 이걸 제가 예를 들어서 사우스 웨스트로 또 바꿔볼게요. 사우스 웨스트로 바꿔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지긴 하는데 Y축에 보면 스케일, X축의 스케일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금 살펴본 facet 언더바 랩이라고 하는 걸 쓰면 지역별로 쪼개기를 하는데 X축, Y축의 스케일은 다 동일하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래서 그룹별로 비교를 해야 될 때 이 facet 랩을 쓰는 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면 되고요. 요거의 확장 버전이 facet 언더바 그리드예요. facet 그리드는 X축의 변수 하나, Y축의 하나 변수를 해가지고 위아래로 섹스에 따라 나누고 그 다음에 가로, 세로 같은 경우는 리즌별로 나눠가지고 총 2 곱하기 4 해서 8개의 그래프를 스케일에 맞춰가지고 그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 있는 실습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실습 데이터에 따라서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DPLY라는 패키지를 써가지고 요약하는 거,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거, 지지플라트를 써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까지 살펴봤는데, 뭐 요약이 중요하긴 해요. 회사들을 가면 다 요약을 하긴 하지만, 그림을 그려보는 것들이 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똑같은 정보라고 하면 그림을 그리는 게 훨씬 더 인식하기 편하다. 혹은 똑같은 정도의 복잡함이라고 하면 그림에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야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뭔가 이야기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고서에 쓸 스토리 같은 것들, 건덕지가 좀 나오니까 좀 그림을, 다양한 그림들을 그려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때 이제 ggplot가 좀 장점들이 있다. 필이라든가 컬러를 하면은 그룹별로 이렇게 나눠서 그릴 수도 있고, 파셋 같은 걸 쓰면은 좀 원래 손으로 하려면 좀 복잡한 작업인데, 엑셀로는 불가능한 작업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좀 시간이 넘긴 했지만, 죄송하지만 여기까지 좀 살펴봤고요. 네 번째 스크립트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집에 가가지고 옷방 가가지고 방음 잘 되는 곳에 가가지고 녹화를 해가지고 올려놓을게요. 근데 요거는 뭐 다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들, 그다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니까 시간 되실 때, 이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시간 될 때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화 끝내고.